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윤석열, 안철수 인사 갈등 하루 만에 극적인 봉합입니다. 어제 정말 하루 동안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죠. 이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 네. 어제 하루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은 지금은 조금 약간 봉합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접어든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안철수 위원장 오전,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선 과정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내가 직접 다 설명을 했는데 왜 도대체 불쾌감을 가진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졌고요. 맞아요. 공동정부 와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거취 표명 이런 보도들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MBN 취재기자들 포함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안철수 위원장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집 앞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서울 도처를 쫓아다니면서 안철수 위원장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각에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 어제 강남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극적으로 회동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두 사람 이 만찬 회동을 통해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회의까지 나란히 저렇게 같이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네. 갈등 하루 만에 어떻게 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찬찬히 좀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말씀처럼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글쎄 거취를 좀 고민하는 거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김현 기자, 만찬 회동에서 굉장히 얘기가 좀 잘 풀렸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두 양측 모두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어제 만찬 회동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모두 흡족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일단 만찬 자리에 함께했던 이 국민의힘 쪽의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우리 공동정부 손잡고 같이 가자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측 관계자 역시 우리 함께 한 팀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다면서 비슷한 얘기했는데요. 네.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브리핑에서 양측 모두 흡족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측 모두 흡족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어쨌든 윤 당선인 쪽의 얘기인 건데 일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 잠적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근하는 안철수 위원장을 글쎄요, 기자들이 그냥 보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정말 많은 기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출근길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안철수 위원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지 않고 광화문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잔 뒤에 오늘 인수위로 저렇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위원장 일단은 인수위 업무는 끝까지 맡겠다, 책임을 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이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이 훼손이란 단어 때문에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추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는데요. 네. 이 내용부터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네, 안철수 위원장의 저 훼손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기자들이 궁금해한 점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인수위 끝난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들어온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 오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는 일요일이 인수위 출범 한 달로 네.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를 기념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온 상황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인 내용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의 어떤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이라고 했습니다. 훼손될 만한 일,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겠죠? 그거가 뭐죠? 인사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조기축구회가 만나가지고 한 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을 양쪽에 있는 팀의 선수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들과 사람끼리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안철수 지금 위원장 입장에선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전혀 지금 장관에 입각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네.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훼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제 만천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등이 봉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안철수의 꿈은 공동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 그럼 뭐예요? 안철수의 꿈은 차기 대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깨져버리면 그 책임이 안철수 위원장한테도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양당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당권을 쥐고 네. 그리고 대선 출마의 기반을 다질 때까지는 좀 참아가면서 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윤 당선인의 입장은 뭐 더 사실은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이나 화합 얘기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단일화를 선언할 때 그 선언이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게 깨져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도 윤 당선인도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위원장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처음에 경기할 때는 선수들을 배치를 못했는데 네. 다음 경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장관급 인사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러. 네. 그리고 차관급 인사도 남아있을 거예요. 장관급 인사가 아직 네.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만찬 회동 이후에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어쨌거나 봉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안철수 위원장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만찬 회동 이후에 새롭게 이 기자들한테 공지된 일정이 글쎄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사단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김현 기자, 결국 만찬 회동의 영향으로 오늘 참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 건데 오늘 회의에서 두 사람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일단 두 사람 회의장에서 이렇게 나란히 옆에 앉아서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절친한 모습을 좀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바로 옆에 앉아서 회의 중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몇 가지 대해서 물으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좀 강조하는 모양새였는데 두 사람의 오늘 회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올렸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당선인께서 직접 이렇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인수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선인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네, 두 사람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서로를 향해 어떤 칭찬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 비롯해서 인수위원들 밤낮으로 고생이 많다. 네. 올려준 국정 과제들도 너무 흡족하다.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고요. 안 위원장 역시 역대 인수위 당선자들 중에 이렇게 인수위 많이 찾아온 당선자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이 당선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서로를 극찬하면서요. 갈등은 없다. 이런 모양새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거의 덕담을 나누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아까 지금 김 위원님도 잠깐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사실 갈등이 봉합될 수 있고 또 사실 봉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굉장히 빨리 됐어요.
이렇게나 빨리 봉합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렇게 빨리 봉합될 일을 그렇게 갈등이 왜 있었을까? 이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태규 인수위원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네. 또 하루 동안 이제 이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뭐 밥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왜 그동안 해결을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건 과연 이제 지금 이 봉합이 진짜 봉합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 다 사실은 이제 이게 깨질 경우에 엄청난 피해들이 서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봉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사 문제와 둘러싸고 사실은 인수위 구성 단계까지는 뭐 전체 23명 중에서 8명을 이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했지만 네. 지금 이 조각 과정에서 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 어떤 면에서 박인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자, 능력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우리 배당을 좀 해달라라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서로 간에 좀 입장이 다르면서 실제로 문제가 빚어졌고 또 일부는 어떤 특정한 부처를 요구를 했지만 그 부처가 또 아닌 다른 부처를 했을 경우에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어쨌거나 이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그렇다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양당이 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다른 당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이게 하나의 분열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같은 당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당내에서 뭐 갈등 정도로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심각한 갈등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6.1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빨리 통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같은 당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이번 사태가 또 한 번에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번 봉합은 사실 미봉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이 빨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좀 한솥밥을 먹어야 갈등이 또 생겨도 좀 작게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대체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어쨌거나 미봉이든 봉합이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김현 기자. 이 어제 안철수 위원장 잠적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어제 회동의 이 뒷이야기를 네.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갈등이 처음 심해졌을 때 안철수 위원장과 처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인물은 이 권영세 부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수위에 같이 있으니까 좀 연락이 닿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안철수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에 이 권영세 의원 안철수 대신 이 측근인 김도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의 의중을 이 김도식 의원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에게 이 뒷이야기를 전한 이 윤핵관에 따르면은 권영세 의원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다각도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좀 생각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좀 예를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좀 눈길을 끄는 게 이 마지막 어제 마지막은 아니죠. 극적인 이 만찬 회동에서 있었던 이 장소가 좀 특별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서서 이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 저희 프레스룸이 확인하기로는 이 네. 윤석열 당선인 선택한 이 횟집이 네. 일식집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이곳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를 했는데 이곳이 바로 이 윤석열 당선인 이 검사 시절 때부터 굉장히 좀 애용을 했던 단골 횟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규모도 작고요. 테이블 숫자도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조촐하고 좀 소박한 분위기의 그런 횟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끼는 단골집인데 네. 윤석열 당선인 이 단골집으로 안철수 위원장 초대를 해서 어떤 좀 성의를 보였고요. 네. 이후에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윤핵관 저희에게 좀 귀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가 지금 만찬 회동으로 이 갈등이 지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상황 몇 번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이 정치 스타일로 이게 좀 굳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울산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저 때도 이게 울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술을 이렇게 좀 한잔하면서 둘이 나중에 좀 붉어진 얼굴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지난 1월에는 뭐 윤핵관들과 또 갈등을 겪은 이준석 대표가 좀 또 문제를 보였을 때 국회로 직접 또 찾아가서 그때도 네. 포옹을 하면서 화해를 했던 거 저희 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안철수 위원장과의 단일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이 당시 모습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풀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보내겠지. 저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말입니다. 네, 저렇게 문제를 좀 직접 해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어떤 좀 스타일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회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뭐 연장선상 아니겠느냐, 뭐 네. 이런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답을 내놨는데요.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때 그리고 뭐 단일화 때는 좀 다르게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공동정부의 어떤 일원이고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안철수 위원장이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때의 갈등이랑 비교하기에는 이준석 대표 때의 갈등은 일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 약간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갈등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정부, 이 단일화 때 합의했던 이 큰 가치가 좀 아까 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훼손되는 좀 흔들흔들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이게 회동 한 번으로 지금 이 봉합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취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윤핵관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일단은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윤핵관에 따르면 네. 두 사람의 이 화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아. 생겼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네. 윤핵관의 이야기인데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좀 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초기 내각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한 상황인데 두 네. 사람이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면 안철수 위원장은 조금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좀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좀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윤핵관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뭐 안철수 위원장과 합당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전했는데 일단 권력 창출을 할 때 네. 제일 뭐 뿌리가 될 수 있는 게 당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합당을 빨리 하고 마무리 좀 빨리 지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 합쳐질 당에서 어떻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지금까지 양측이 합의된 어떤 공동정부의 틀이다. 아. 이렇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뒷이야기를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 뿌리 내리는 거고 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뭐 내각, 대통령실 이런 쪽은 윤석열 당선인의 영역으로 양쪽에서 좀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근데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뭔가 당에서 뭐 권한을 좀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합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합당이 정체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갈등이 단순히 인선 문제가 아니라 합당도 여기에 엮여 있다. 이런 분석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 두 사람의 회동에서도 합당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다른 이제 이유보다는 이제 조속히 화학적 결합을 하자, 합당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양측의 합당에도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이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으로 이 안철수 위원장 의중을 좀 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당권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 최진석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 측을 향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앞으로 당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서 위치를 좀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당대표에서 차기 대권까지 이어지는 이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그림, 의지를 대신 이야기한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서 뿌리를 좀 잘 내리려면 일단은 합당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합당 논의가 사실 그냥 정체가 아니라 이 어제 상황에서 좀 파열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 때문인지 조속한 합당을 위해서 조금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수위 인사를 아예 국회로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특별보좌역이 국회로 아예 들어가서 이 합당 과정을 좀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브리핑 통해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철규 특별보좌역을 국회로 파견하는 것은 이 긴밀한 소통을 좀 바탕으로 해서 선거 전에 양당이 좀 합당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 여당의 당권 그리고 차기 대권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위원장 예전에 난 다당제를 지지하고 다당제가 내 소신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양당제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도 하고 또 추진력도 가질 수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양당끼리 서로 극한 대립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위원장 다당제가 내 소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김성환 위원님, 지금 안철수 위원장 아까 뭐 말씀하시긴 했어요. 차기 대권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다당제를 소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당의 어떤 당권을 쥐고 그걸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뻔한 이제 수순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니면 뭐하러 단일화했겠습니까?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 때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합당 선언을 사실상 한 것이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제1야당의 일종의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다당제 소신을 얘기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다당제 소신이라고 하면 단일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 목표의식이나 욕망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이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있잖아요. 네. 당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 관계라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당선인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데 있어서 합당 잘 안 되니까 내 인수위 측 관계자를 파견시키겠어. 이게 앞뒤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당초 합의했던 대로 2+2 회동에서 거기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그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합당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당선인 의지가 적극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도 역시 윤심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끌어당기면 반대의 작용도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최소한 뭔가 당에 로열티가 있는 의원들이 당을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게 된다. 그러면 더 그 각이 더 서겠죠. 더 갈등의 여지가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을 잡게 되는 순간부터 계속 공동정부라는 가치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하고 당은 계속 뭔가 삐거덕거리면서 마찰하면서 가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연장선이기도 합니다만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이 합당은 뭐 사실 거의 논의가 다 끝난 상황이긴 해요. 합당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당권, 뭐 굳이 당권뿐이 아니라도 당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안철수 위원장이 당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이게 뭐 해준다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회 끝나면 네. 뭐 당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면한 과제가 이제 지방선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본인이 아마 당의 얼굴로 나서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오지 마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안철수 대중적인 이미지가 이제 워낙 강하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막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아마 내년 5월인가요? 그렇게 이제 임기가 될 겁니다. 그럼 네. 다시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내에 일단 윤핵관, 즉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이 일단 당의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윤핵관은 윤 측에서 도움을 달라 나에게 그 도움을 주고 당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도 당에 안착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다음에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당내에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측에서 실제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네. 저는 대표가 안 될 이유도 없다. 그걸 아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당에 안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측근들을 통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 안착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제 회동 등에서 네. 또 저는 이야기가 조금 됐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격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에서 뭔가 간판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간판으로서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같이 합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십고철여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안 위원장이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럼 뭐 안 위원장이 이제 때가 되면 본인이 하겠죠. 때가 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어느 마무리되면 인수위원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당으로 돌아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마 후보들이 욕을 할 겁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좀 우리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책에 상관없이 어떤 직책이든지 뭐 백의종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당에서 나를 이렇게 요구한다, 바란다라는 것들이 되게 되면 이준석 대표와 묘한 또 갈등 관계는 있겠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으로 진행될 이 상황도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